아이고, 아유, 진짜. 열받아. 갑자기 너무 열받아. 옛날 생각나. 술 땡겨. 발 받았어요 지금. 발? 발? 야 선생님! 완전 초응급. 발 초응급. 안녕하세요. 오늘 7화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갈비찜. 매운 갈비찜과 전을 같이 곁들여 먹도록 할 거고요. 또 그냥 마시기에 아쉬우니까 살짝 막걸리 한번 흔들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막걸리 어떻게 마시나요? 저는 옛날에 위에 투명하게 뜬 것만 마셨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구독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로 이씨 어떻게 막걸리 잘 안 마셔본 티나. 와 근데 진짜 구독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게 늘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럼 7화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수채 연습을 한다고? 저런 건 학생 때는 합니다. 예전에 저 할 시간이 어딨어. 추천 못한다고 서정민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 너 하는 거 보고 연습 좀 하래. 맨날 대충 하는 척 하더니 연습 많이 했나 봐. 안 했는데? 복부팔자 수초할 때 공기성 교수님은 손이 안 생기게 촘촘하게 깨미라고 하고 서정민 교수님은 너무 촘촘하게 깨미면 조직에 피 한 통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그들의 차이를 모르겠다니까? 얘가 지금 하는 서정민. 아 그래? 아 그냥 그때그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니드롤더가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하기에는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들은 되게 이거를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팜그립이라고 해서 여기로 이렇게 잡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고리에다가 손가락을 끼우지 않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핑거그립. 손가락을 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팜그립, 손을 이렇게 빼고 이거는 홀더가 아니라 잘 안 되는데 손바닥이랑 요 손가락 마디, 안쪽 마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팜그립이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팜그립으로만 하고요. 결국은 수초하거나 돌릴 때는 손가락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핑거그립을 하면 이렇게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수초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서전들은 팜그립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허남경 선생. 어디가? 응급실이요. 인턴쌤이랑 혼자 좀 같이 보려고요. 부인과도는 우리 인턴 학기훈 선생. 맞지? 그냥 저 선생님 이름을 모르는 거네 그냥. 안녕하세요. 아 맞다. 왜? 기자하니까 산부인과 도는 인턴들이 표남경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표남경 선생이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게 잘 가르쳐준다고 그랬다던데요? 산부인과 지원자 없으면 없잖아 걱정했는데 우리는 현암경 선생만 믿으면 되겠네. 저요? 와 교수님 완전 고단수야. 장난 아니야. 제가 학기오만 잘 꼬셔오면 좋겠는데. 근데 그 인턴 잘하는 거 맞아? 확실해? 그렇다니까. 센스 있고 야무진 게 딱 산부인과 진짜? 스타일이야. ABJ도 못했는데요? 나 여기 아는 사람도 있잖아. 걱정 마. 여군? 네. 선생님 오셨다. 전화할게. 설마 이익준 선생님 동생? 이익수님이시죠? 맞네. 심정도 체크해볼게요. 전에는 이거 안 했었는데 이번에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증상은 전이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심장 문제일지도 모르니까 체크하라고 하셔서요. 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강경화 아니었나요? 무슨 일이야? 왜 많이 아파? 그게 검사 결과 나왔어요. 학기훈 선생, 여기서 뭐해요? 선생님 저 EKG 찍으려고 하는데 환자분이 좀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이익수님? 네, 89세 이익수님? GS, GI? 산부인과입니다. 인턴이 환자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환자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그건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 같은데. 와 어떻게 인턴 저런 실수를. 갑자기 전이 됐다고 하면 누가 안 놀래요. 아휴. 앞으로 환자 볼 때는 무조건 환자 이름, 나이 확인하고 환자 아이디까지 체크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뭐야. 또 자기 좋다고 했다고 해서 맛 혼내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1년차 선생님은 맨날 화만 내셨거든요. 꺼지라고 하고. 근데 선생님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리 화나도 막말하는 건 좀 아니죠. 아무리 아래는 차라도 존중해야죠. 그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의 1년차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찍 오는 응급실입니다. 왜 또 지금 풀베드라 다른 병원이 어떻게 환자 오래 기다리는지 아세요? 베드가 없구나. 언제 봐주는 거야 진짜. 응급실 난리다. CT 상으로는 난소모록이 3cm로 보이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로는 보통이 잘 생기지 않는데. 아프세요? 뭐지? 아니요.
여기는 안 아파요. 뭐지? 무릎 때문이면 여기가 아플 텐데. 무릎이 토전이 아닌 이상 아플 수는 없는데? 그럼 여긴 토전이면 엄청 아프고 뭐야? 저기 선생님 환자 봤는데요. 페인 있습니다. 부위도 무릎 위치랑 다르고요. 윗배만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는데 왜 저희한테 코를? 아까는 어딜 눌러도 다 아프다고 했어요. 여자 환자의 복통이 다 산부인과 쪽은 아니거든요. 반낭염이라고 보기엔 CT가 애매하니까 혹시 오바리안 시스트 도션 때문인가 싶어서 산부인과 부른 거죠. 난소, 낭종, 토전, 난소, 낭종, 꼬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꼬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난소가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혹이 있으면 좀 크고요. 복강 안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럼 이게 뺑그르르 돌아서 꼬여버리는 질환을 말해요. 이게 꼬이면 미친 듯이 아파요. 저 정도로 아프지 않고 진짜 심하게 아프고 그 혹이 있는 주변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응급이에요. 피가 안 통하면 썩을 수가 있어서 빨리 이 돌아가 있는 걸 풀어줘야 되는데 진짜 굴러다닙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은 와서 보는 게 좋잖아요. 지난주에는 앞배인데도 산부인과 부르시고 앞에 그분은 난소 수술 이력이 있으시니까 지지난주엔 산부인과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진단을 내리냐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부르라면서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요즘 유난히 자주 저희 과도 아닌데 콜이 와서 그럼 쿨하지 말까요? 와. 아이고. 진짜? 아유, 진짜. 열받아. 갑자기 너무 열받아. 옛날 생각나. 저거는 정말 응급실에서 항상 일어나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 응급실 환자를 보는 모든 과 레지던트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얘기일 텐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콜을 했고요. 지금 저 병원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보고 콜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서 처리를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환자가 있지만 각 과에서 봐야 하는 질환이 발견돼서 각 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이나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임신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부인과를 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배가 아픈 경우, 저 배가 아픈 경우가 가장 복잡해요. 왜냐하면 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다양한 장기가 있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 세 개 과 중에 어딘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느 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항상 왈가왈부를 했었어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골반염이었는데 애매하거든요. 골반염은 이거 내과 아니에요? 산부인과 골반염 같은데요? 아 이거 다른 거 같은데요?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입원을 안 시키려고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 막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인턴이 막 전화하면 얘기를 딱 듣고 야 환자 랩이랑 CT 봤는데 산부인과 이상 없어. 내과 봤어? 아예 내과 선생님 보셨는데요. 산부인과 질환 같다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산부인과 CT에서 다 정상이라니까? 아 근데 산부인과 문제일 수 있다고 내과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봐야지 어떡해요. 산부인과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다시 봐요. 산부인과 아무 이상 없는데 다시 내과 선생님 콜해. 이러면 또 이 응급실 인턴이 또 내과 선생님 콜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산부인과 김사비입니다. 유홍선 장모분이요. 아기 나와요? 지금 갈까요? 아니요.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아기 내일 나올 것 같아요. 수학과 쌤. 좀 먹으러 가도 돼요? 네? 나 진짜 밥 먹으러 갑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분만 진행 상황 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수학과 선생님 신났다. 수학과 선생님도 진짜 짜증날 거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6시 20분이네. 화요일 6시 20분. 분명 또 저것도 무슨 문제 생기겠지? 어떻게 55분에 진행됐어. 왜 빨리 와주세요. 오늘 안 나온다면서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아기 떨어져요. 빨리요. 선생님, 아기 괜찮죠? 숨 잘 쉬죠? 네. 아기 통 떨어진다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 괜찮아. 아기가 괜찮은데 왜 화를 내세요? 괜찮으면 좋은 거 아닌가? 왜 화를 내지? 아니 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과와 산부인과의 어떤 연결의 어떤 갈등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 수학과 선생님은 저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야 산모를 옆에서 계속 보니까 대충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조금씩이라도 예측을 하는데 수학과 선생님은 저희가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해주는 거에만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사실 아기가 언제 나올지, 아기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기가 톤 떨어진다, 아기 모니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니까 수학과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는데 수학과 선생님은 그냥 딴 거 하다가 이렇게 전화 오면 그냥 5분 대기조처럼 날라와야 돼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국소 마취할 때 굵은 바늘이 들어갈 건데 바늘 들어갈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무통하나 보다. 무통 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곧 열립니다. 좀만 참아요. 부통천국이 열린대. 마취하고 나면 많이 안 아플 거예요. 긴장 푸세요. 아무리 그래도 30분마다 한 번씩 전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한 번에 뭐라서 하던가. 나 오늘 진통실만 5번 왔어요. 죄송합니다. 마취가가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선생님! 1시간 전에 무통장 샀는데 효과가 없어요. 무통 다시요? 빨리요? 암인 건 계속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암이라고 하면 절대 어떡해. 수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환자분도 아시는 게 치료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올해 친구분의 이모까지 다 암으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는 괜히 병원에서 고생 안 한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이번에도 혹이라고 겨우겨우 속여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수술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남시장 녹두전 할머니 돈은 자기 같은 늙은이 말고 앞으로 오래 살 애들한테 써야 된다고 우리 병원 소아과에 매년 1억씩 기부하시잖아요. UPG에도 나오셨는데? 저 교수님 너무 좋아. 그거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걸 좀 조심해 봅시다. 네. 생능갈비 오, 뭐야? 넷이서 먹으러 갔어? 많이 먹어. 구도원 쌤이 사주는 거야? 죽는다 그랬다. 진짜 고생했다. 선생님, 응급의학과 박준석 선생님이랑 친하시죠? 그냥 뭐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응급의학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일 것 같아요. 아니, 어제 환자가 배 아프다고 하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산부인과 보래요. 맞아. 왜 그래? 봐줬으면 하는 게 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콜했다. 누구든 빨리 와서 환자 데려가라 이거죠. 소아과도 좀 혼내주세요. 내가 걔네 왜 혼내? 빨리 풀면 빨리 풀었다고 붙이고 늦게 풀면 늦게 풀었다고 붙이고 15만 원이라도 엄청 화르네요. 소아과 아니랄까봐 속이 엄청 마이크로하다니까요. 안 그런 애들도 많다. 안 할 수가 없죠. 소아과에 사람 자체가 없는데. 야, 마취과는 어떤데? 아직 지들이 머리 맡겠다고 대장인 줄 알아? 수술 지낼 거야? 산부인과는 어떤데? 맨날 무대뽀로 수술방 밀고 들어오지. 애기로 협박해서 오라가라 하지. 그래서 다들 우리 뭐 율자 깡패라고 놀리잖아. 싸워봤자 맞아. 맨날 부탁하는 우리만 손해. 맞아. 잘 지내 사이좋게. 맞아. 우리만 부탁해야 돼. 걔네는 우리한테 부탁할 일이 없어. 매워요. 너무 매워. 술이 계속 들어가. 인턴이 걱정이에요. 걔가 은근 사고뭉치거든요. 학교원 선생이지. 잘하고 있어? 제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저를 되게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귀여워. 현황 선생님. 네?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야, 염증 생겼어? 잠시만요. 아마 복강경 수술한 환자인 것 같아요. 배꼽에 구멍이랑 양쪽에 구멍. 희원 선생님, 배에다가 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붙이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펌부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 수직으로 붙여야 벌어진 피부가 잘 붙지 않겠어요? 그럼 혹시라도 집에서 샤워하실 때 물 들어갈까? 지금 해모방이랑 PRCC 제거도 잘 못해서 제가 다 하잖아요. 나만 자꾸 일이 많아지는데. 피주머니, 수술부에 피주머니 다는 거랑 정맥에 광 꽂아가지고 달고 있는 거 있어요. 좀 굵은 바늘이어가지고 빼고 나서 꾹 잘 눌러줘야 되고 필요하면 한 땀 떠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테이프는 스트라이프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테이프에 흰 선이 막 있잖아요. 장력을 주는 땅땅하게 붙이는 테이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개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딱 붙이면 그 절개 부위가 위아래로 딱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실밥을 빼고 나서 혹시 힘이 닿아가지고 좀 벌어지면 흉터가 생길까봐 지금 저렇게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렇게 2개나 붙였는데 하나만 붙인 경우도 있고 실밥 뽑고 나서는 잘 안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별표로 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한 거죠.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 차로 일찍 내려가신다고 해서 퇴원 준비를 좀 서둘러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교수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 붙였어요. 아니 아까 저기 남자 선생님은 엄청 꼼꼼히 붙여주셨는데 여기 선생님이 다시 붙인 건 조금 불안해서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잘 붙였는데. 그래요? 대단하네. 우리 남자 선생님이 어떻게 붙였길래 이거보다 잘 붙였다고 하시는 거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고 얼마나 꼼꼼히 붙여주셨는데 그걸 괜히 다시 붙여가지고. 아닙니다. 저 그게 아니라 물 한 방울 안 됐어. 들어가게. 이럴 때 경선은 좀 넣어도. 아, 어떡해. 와, 이 표남경쌤 빡치겠다.
근데 어차피 저게 방수 테이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붙인다고 물이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틀 차부터는 수술 부위에 물이 닿아도 감염을 높이거나 수술 상처의 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외과 교과서에.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 정도에 따라가지고 뭐 물 닿는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교수님이 인턴 꼬시려고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5cm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주차장입니까? 조금씩만 밀면 딱 한 개 들어갈 사이즈가 될 것 같아서요. 케어할 사람이 없는데 대신에만 밀어넣는다고 해결이 돼요? 나오는 아기를 밀어넣을 순 없으니까 이걸 밀어넣어야죠. 저희 지금도 포화 상태예요. 우리가 받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래. 정말 저래. 수학과 선생님들 막 진짜 무섭게 막 깡패같이 생겼는데도 애기만 보면은 소리 듣기 놀이하자 막 이렇게 막 이만한데 청진기 들고 애기한테 막 진짜 저래요. 아, 너무 웃긴데? 우리 소아과는 지원자도 없고 1년차도 없고 있던 사람도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근무 지금 36시간째 거의 못 자고 있고요. 어떤 사람도 그건 없어진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매번 저한테 소아과의 실상을 얘기하시는지. 그러면 아기 태어나면 선생님이 밥 줄래요? 밥 주고 안고 재우고 하실 거냐고요. 제가 안고 밥 주면 되나요? 제가 밥 주면 배신에 넣어도 돼요? 저기요. 소아과가 신생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그리고 병동에도 입원한 소아들이 있잖아요. 아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응급실로 오는 소아과 환자도 엄청 많죠. 아시는 것처럼. 저거를 전공의가 다 봅니다. 정말 힘든 과예요. 아, 진짜 소아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방 없어요. 수술 넣어달라고. 저도 아는데요. 있어야 됩니다. 급해요. 급하겠죠. 지금 방 열려면 또 다른 과 수술 다 딜레이 시켜야 돼요. 아니 어제 새벽에도 성과 때문에 다른 과 수술 다 밀려서 우리가 얼마나 욕먹었는데. 저 진짜 제 맘대로 해야 되거든요. 오면서 봤잖아요. 지금 마취과 인력도 없고 방도 없어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산모분께는 마취과 때문에 수술 못하니까 전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 협박해요? 아니면 마취과가 방 내줄 때까지 아기 낳는 걸 좀만 참아보라고 말씀드려볼까요? 강상현아, 그 OS 수술하기로 한 거 좀만 밀어봐. 아 그냥 네가 한 번 더 빌어봐. 거긴 응급 아니잖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OS 정형외과 수술을 미루라고 한 건데 정형외과 환자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 환자분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자기 수술 들어가는 것만. 근데 1시간 미뤄지고 그러고 나면은 또 그 뒤에 있는 수술은 또 더 미뤄지는데 1시간만 미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체중 늘어나듯이 2시간, 3시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은 다 딜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들도 퇴근 시간 늦어지는 거고 수술방이 없으니까 인력도 없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도 저런 거 많이 했는데. 선생님, 산모분 CBC랑 CRP 결과 나왔어요? 염증 수치 말하는 겁니다. 안 했어? 아직 못했어요. 아, 유해는요?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산모분이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직 못했어요. 소변이 안 나와?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검사도 안 됐는데 전화를 주시는 거구나. 김대일 선생님 미안한데요. 혹시 그 산모분 검사 분만실로 올려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완전 풀베드라. 여기 좀 와봐요. 저희 분만실이랑 똑같네요. 지금 진통실도 풀베드라 진짜 아수라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원래 응급실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를 다 나가고 그 검사 결과값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임프레션이 잡힌 후에 각 과를 콜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나 저런 걸 다 본 후에 바로 그과 전공의가 딱 가가지고 다음 처치를 계획할 수 있는 상황에 콜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산모는 그냥 오자마자 바로 그냥 분만실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내려가지 않고 그냥 분만실로 바로 올려서 분만실에서 봤는데 그 이유는 초음파를 봐야 돼가지고 저희 응급실에는 초음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만실에서 초음파도 보고 다른 검사도 하고 했었어요.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많이 똑똑해서. 아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얘들아, 수술 산모 오퍼레빌리티 잘 챙기고 MFICU 안유진 산모는 조만간 분만할 것 같으니까 진통 붙는지 잘 봐야 돼. 근데 아직 또 대답 안 하셨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 아니에요? 짐만 챙겨서 갈 거거든. 잘 있어라. 아! 니네 전화해서 어디세요? 어?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봤는데 너 특히 언제 하지 마. 가만 안 둔다. 왜 인턴쌤 사고 친 거 아니지? 동주사 동의서라고 아플 때 안 아프게 해주는 약을 쓸 거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작아놓고 하나 떼는데 그게 되게 아픈가 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더 아프실 수 있어서 저희가 미리 약을 준비해 놓으려고요. 혹 떼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준비하고 마취하는 것까지 다 하면
1시간 반 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네. 보통 암 수술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도 다른 암 수술에 비하면 짧은 편인데. 미친 거 아니야? 그래? 암 수술? 네. 응? 누가? 내가? 아, 인턴쌤. 아, 이건 아니야. 아, 암이라는 거잖아. 아, 그게 아니고 암? 아, 술 땡겨. 아, 암. 아니, 잘못 얘기했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라고. 예전부터 나만 쏙 빼고 다들 알고 있었네요. 나 암인 거? 병원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환자를 속여요? 내가 부탁했어, 내가. 엄마 수술 안 하려고 할 거 뻔해서. 극초기면 무조건 수술하셔야 돼요. 이제 다 늙었으니까 그만 살고 오라는가 보지.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되는 거야? 부침개다 붙여서 애들 더 많이 수술 시키자고. 엄마 살라는 게 아니라 애들 살리자고, 애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제발요. 여기 선생님 때문에 다시 생각은 해볼게요. 글씨 크게 뽑아줘서. 고마워서. 근데 그건 진짜 별거 아니야. 인턴쌤? 솔직히 말해줘서. 솔직히 말해. 선생님도 오는 거죠? 네. 꼭 갈게요, 할머니. 그거 뭐지?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완전 그거 아니야? 진짜 나 너무 웃긴다. 아, 재밌어. 별놈 되리라고. 되는 것들은 그냥 될 놈들. 하는데. 맞아, 될 놈들. 저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드라마다. 아까 그 테이프 붙인 것도 그렇고, 저 동의서에서 말 실수한 것도 그렇고, 저거는 정말 델롬대를 표현한 드라마다. 실제서 저런 일이 우리 살면서 얼마나 일어나요. 우리 병원 산모는 애기 머리다. 양순 이미 터져서 왔어요. 아, 저기 응급실 초음파가 있네. 산모분, 아, 외국분이다. your amniotic membrane ruptured. 그러니까 오토브레이크. You know? 지금 양수가 터진 거거든요. 양수는 양막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아기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양수잖아요. 양막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양수가 생 거예요. 근데 양막이 파열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멍이 생기면 균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진통이 걸린 이후에 양막이 터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진통 전에 양막이 터지는 것을 PROM이라고 해요. 지금 PROM 상황인 거고 저게 주수에 따라서 처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인이라고? 쌍둥이? 쌍둥이? 아닌데? 하나인데? 둘째야. 첫째는 제왕절개고 지금 둘째. 아, 둘째라고. understand. second baby. 스파시바. 쉬워. 교수님 응급실에 수술 필요한 산모 오셨습니다. 초음파상으로 아기 브릿지입니다. 액티브 레이버 있고 펠릭상 1점. 아, 액티브 레이버야. 그러니까 지금 진통이 걸린 상태에서 럽처가 된 거니까 PROM이 아니라 그냥 ROM, 럽처 오브 멤브레인인 거고 진통 걸리기 전에 터지면은 PROM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통이 걸렸고 양막이 터진 거니까 정상적인 건데 저분은 첫째를 제왕절개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지금처럼 응급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산모의 상태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V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V백이라는 건 이전엔 제왕절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분만 하는 걸 V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나 분만 좀 곧 끝나. 응. 수술 준비하고 있어. 마무리하고 갈게. 잠깐만. 응? 왜? 출혈 심한데? 어떡해. 아톤이야? 분만은 분만 후가 더 위험해요. 어떡해. 아파요? 배 아파요? 아니 모니터 왜 안 달았어? 오케이. 동머리. 모니터를 왜 안 달았지? 뭐야? 지금 왜 이게 왜? 애기 머리 나와? 지금 발? 발 빠졌어요 지금. 발? 야 선생님. 아 완전 초응급. 발 초응급. 발이 보이는 건 진짜 완전 진짜 그냥 초응급. 발은 진짜 위험해요. 발은 안 돼요. 원래 아기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엉덩이나 다리, 발 이쪽으로 나오면은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엉덩이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있잖아요. 그 엉덩이에 이렇게 손을 껴서 쏙 빼면 돼요. 근데 발 같은 경우에는 발 두 개가 붙어 있지 않죠. 이쪽 발이 나왔는데 이쪽 발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생각해보세요. 한쪽 발이 쭉 나왔어요. 그럼 이쪽 발은 어떡할 건데? 큰일 나거든요. 그럼 이쪽 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발이 먼저 보이는 경우에는 만약에 분만을 한다. 그럼 자궁안을 미친 듯이 찾아서 발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이 발 두 개를 같이 잡아서 분만을 해야만
문제없이 자연분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초응급 상황입니다. 난 너무 무서워. 난 너무 무서워. 자, 어디 발 빠질 때 빨리 올려야 돼. 너무 무서워. 빨리 연락해서 산모분 히스토리 좀 알아봐 주세요. 옆으로 눕히는 거는 진통을 세게, 힘 세게 못 주게 하려고. 여기 지금 바자이나 손상에 직장까지 찢어져서 수초 중이야.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응? 그럼 어떡해요?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인과 당직 교수라도 불러. 내가 부탁했다고 빨리. 유지우 교수님 응급수술 하셨대요. 그럼 오희영 선생 준비하고 있어. 나 GS랑 손 바꾸고 바로 갈게. 준비하다가 급하면 제너럴 걸고 마취 되자마자 배 열고 있어. 자연분만을 할 때 회음이 손상이 좀 심하게 되면은 이 항문 있죠. 괄약근까지 손상돼서 찢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괄약근의 그 레이어에 맞춰서 굉장히 잘 복구를 해줘야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출혈도 꽤 심하거든요. 저렇게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GS 일반 외과 선생님들이 항문을 잘 꿰매실 수 있고 웬만한 봉합은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일반 외과 중에 아마 항문외과 교수님을 콜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손을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It's okay. Don't worry. 아... Famous doctor. Don't worry. 한빈과 오희영 선생 아니에요? 그런 속도면 꽤 큰일 같은데. 너도 가야 돼, 소아과. 왜냐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주스도 모르고. 아, 근데 MPO도 모르고 환자 몸무게도 모르고 마취과에서는 너무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MPO는 금식 시간. 금식이 얼마나 됐는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와, 근데 동의서도 못 받은 거잖아, 지금. 와, 진짜 저거는 쉽지 않다. 오희영 선생, 울면 안 돼요. 눈물 떨어지면 이거 다 다시 입고 다시 해야 돼요. 알죠? 무서운 건 이해하는데. 아기 발 빠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발 빠진 건 10분 전에 확인했어요. 임신 37주고 임신 초기에 우리 병원 응급실 왔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 별다른 건 없었대요. 남편 연락돼서 오고 있고 우선 구두로 수술 동의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저 산모는 얼마나 무서울까. 빠진 다리에 피 한 통 하면 큰일 나요. 우선 나라도 없이 살게요. 아기 마취 노출돼도 내가 잘 깨우면 되니까 천천히 해요. 그래요. 나도 산모 잘 보고 있을게요. 아, 진정해요. 너무 따스하다. 우리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여기 다 있잖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다 너무 멋있는 선생님들이에요. 나는 왜 저런 선생님들을 못 만났었지? 아, 부럽다. 오영 화이팅. 1년차가 배를 열다니. 와, 김사비가 엄청 부러워하겠다. 인시전 넣은 자리에 넣으면 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전에 넣었던 자리에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조금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도 응급의학과 선생님 있어서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난 진짜 저 심정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 너 깊이 열어. 뭐야, 구도원? 구도원! 선생님. 대박! 와. 마취과 선생님, 산모 바이탈 괜찮습니다. 그리고 NICU도 연락해뒀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저 디테일. 야, 저분이 두 번째 제왕절개잖아요. 첫 번째 제왕절개 흉터가 있었죠. 이 흉터를 중심으로 인시전을 여기 하나 열어요. 위아래로 열어서 이 흉터 조직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 디테일 살린 거예요. 누구야? 어쩌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냐 살까. 응? 어? 대만 안 갔어? 여기 대만 아니구나. 대만 안 갔어. 비행기 날렸네. 아침 일찍 일어나려다가 잔 거야? 산부인과다. 3시 46분 남아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와, 이제 응급실 선생님 절로 갔네. 근데 응급실 선생님도 너무 멋있다. 저기까지 따라와서 다 봐주고. 이영아 괜찮아? 교수님! 아기 잘 꺼냈니? 산모 바이탈 괜찮아? 네. 아기 꺼냈고 자궁 수축 좋습니다. 잘했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 때부터는 소아과는 응급이 생기는 거예요. 응급 환자. 바이탈 돌아왔어. 아,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오희영 잘했어. 진짜 잘했어. 산모 바이탈 좋습니다. 병원도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터뜨렸어요. 선사된 김에 둘이 손잡고 나가서 좀 쉬세요. 무도원쌤 거슬린다. 표남경 전화소리 남친? 기동이? 야, 기동동. 헤어지자고? 뭐야? 너 지금 어디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환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오신 환자분 말인데요. 조시키니?
어때? 엄마야? 그 결과 좀 알고 싶어. 수치상으로는 뭐 뇌출혈이나 두개골 굴절은 아, 없어요. 다행이 아니네. 근데 뭐 심하게 넘어지셨다니까 일주일 정도는 안정 취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거 부인과 환자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제 남자친구 어머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보호자분이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우리 전공의가 잘 설명드리긴 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 율제병원엔. 명은원만 빼고. 아주 나쁜 건 명은원이 다 올인했어. 크게 다친 건 아니란 거지? 지금으로서는 다 괜찮아. 진짜 고맙다 남경아. 그만하길 다행이야. 진짜 놀랍겠다. 뭐야. 아직도 나한테 화 많이 났어? 화나고 말고가 어딨어. 헤어졌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 헤어진 거야 남경아. 나랑 싸우고 연락 안 할 때 소개팅 하는 것도 알았고 친구들한테 나 취준생이라고 헐려하는 것도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척했어. 너무 상처됐겠다. 근데 그래놓고 이렇게 너한테 또 전화를 했네. 다시는 안 그럴게. 와, 야 홍기동 슬프다. 슬픈 이별 장면이야. 전화해. 어. 전화하라고. 너 병원 올 일 있거나 뭐 누가 아프거나 누가 다치거나 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다시 만나자고 안 해. 친구하자고도 안 할게. 에휴. 저는 운 게 아니고요. 그냥 눈이 그냥 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에요. 진짜 헤어지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내가 뒤도 안 돌아볼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게 이별의 말이지, 그거를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무기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저렇게 돼요. 나중에 저런 엔딩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인턴쌤? 힘든데요. 귀여워. 써? 왜 엄제일쌤이 아니고 저 인턴쌤이랑 러브라인 생기나? 그냥 제 느낌에 확실한 건 표난경쌤은 여기 어딘가에 러브라인이 무조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남친이랑도 헤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아무튼 제 촉은 엄제일이었는데 인턴쌤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과 짬밥이 몇 년인데 응급은 그래, 응급은 익숙해지지가 않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써요? 근데 하는 짓에 비해 잘해. 손도 빠르고 겁도 없고. 근데 왜 여기 있어? 누구처럼 자다가 휴가 못 간 건 아닐 거고.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작년에 그거 근종 피해서 재인 시전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거 하는데 뭘 나까지 불러. 그러니까 저렇게 펠로우쌤조차도 어려운 제왕절개는 사주시면 부르거든요. 안 돼요? 뭐야, 좋아하잖아 지금. 설레어하네 아저씨. 설마 우산 갖고 오나? 아까 마치카 선생님이구나. 뭐야, 아까 안고서는 설렜어 지금 마치카쌤. 우산 돌려줄 때 그때 같이 밥 먹을래요? 보고 있다. 바람직하다. 삼각관계. 이런 러브라인 있어줘야 또 드라마 보는 쫄깃쫄깃함이 있죠. 와, 한쪽은 남자친구한테 까였는데 한쪽은 삼각관계라니. 오늘 7화는 진짜 뭔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정말 산부인과라면은 있을 법한 타카하고의 어떤 그런 뭐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들을 진짜 잘 묘사를 했었던 것 같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러브라인, 그 표남경이 누군가하고 곧 시작할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복선을 깔았고, 오희영쌤의 어떤 구도원쌤과의 그 녹록하지만은 않은 그 러브라인 삼각관계, 아주 꿀잼인 그 포인트들이 시작한 그런 화였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너무 재밌잖아. 그러면 저는 8화 리뷰에서 만날게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